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본 축구 총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시드니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로시마는 카야전 완승에 이어 이스턴 원정을 잡았다. 시드니가 더 많은 골을 터뜨리며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이 경기 결과에 따라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갈 수도 있다. 이번 시즌 리그와 아체미 우승을 노리는데 최근 페이스가 좋다. 우승을 위해 여름에 영입한 곤살로 파시엔샤와 아슬란 등이 잘해주고 있고 무츠키와 미츠타 등 이선에서 지원할 선수들도 충분하다. 이어서 시드니는 이번 대회 출발이 좋다. 이스턴과 카야 상대로 나선 두 경기에서 9골 1실점의 완벽한 공수 밸런스로 연승에 성공하며 1위로 올라섰다. 그랜트와 코트니 퍼킨스 등 돌파가 좋은 윙백들이 상대 측면을 돌파로 이겨냈고 폴란드 출신 클리말라가 안정적인 마무리를 했다. 이 경기는 원정에서 히로시마를 상대하기에 수비적으로 나서 패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시드니는 탄탄한 수비를 가동해 홈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마츠모토의 수비 지원 아래 무츠키와 아슬란이 적극적인 공세로 임할 것이고 파시엔샤와 비에이라가 침투로 기회를 노릴 히로시마 쪽으로 무게감이 쏠린다. 홈의 이점도 살릴 히로시마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울산현대 대 비셀고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K리그 챔피언으로 마리노스, 아릴랄과 더불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었다. 그러나 마리노스 원정을 대패를 비롯해 두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며 충격적인 최하위로 추락했다. 리그에서는 3연속 우승을 향해 순항 중이지만 아챔 16강 이상을 위해 남은 일정에서 승리를 따내야 한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 일정상의 부담에도 풀핏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비셀고베는 아챔 2차전에서 난적 산둥을 잡고 승점 3점을 챙겼다. 불이람 원정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주춤한 아챔이었는데 높은 곳을 향해 갈 준비를 마쳤다. 리그에서도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고 더블을 바라고 있다. 단 최근 부진하다 해도 울산 원정은 어려운 일정이기에 오사코 유이아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릴 수 있다. 울산은 야구와 아라비제, 마테우스 등을 공격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규의 컨디션 저하 속에 최전방의 힘이 다소 떨어졌다. 오기아라가 중원에서 최종 수비를 보호하며 수비적으로 나설 고베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긴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니가타 대 도쿄 베르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가타는 지난 라운드에서 마리노스에 패하지 않았다. 난적을 원정에서 상대했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리그컵 결승 진출을 견인한 강력한 수비가 빛났다. 아키야마가 볼란치로 중원에 나서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적절하게 저지했고 피츠제럴드와 토마스 등이 상대 공격수인 에리슨을 막아냈다. 이 경기 이후 리그컵 결승이 있지만 충분히 시간이 있기에 로테이션 없이 홈에서 승리를 노릴 것이다. 이어서 베르디는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우라와 상대로 역전승했다. 전반 중반에 와타나베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갔지만 센터백인 츠나시마가 세트피스에서 2골을 뽑아내 승리했다. 다소 주춤하는 최근을 보냈는데 분위기를 바꿀 기분 좋은 승리였다. 승격 첫해 아챔 진출은 어렵지만 강등권과는 확실하게 거리를 뒀고 이제 안정적인 시즌 마무리를 노린다. 니가타가 리그컵 결승이 남아있긴 하지만 강등으로 가는 18위와 승점 차가 5점에 불과하기에 리그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베르디에 비해 더 집중력 있는 경기 운영을 기대할 만하다. 아키야마의 중원 장악 속에 점차 분위기를 주도할 니가타가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니가타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간바 오사카 대 나고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바는 가와사키 원정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펠리페의 골이 나오며 앞서갔는데 후반 막판에 상대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그래도 가시마와 더불어 리그 4위 경쟁을 하며 다음 시즌 아챔 출전을 노리고 있다. 우사미 외에 선수들이 공격 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한 시기를 지나 후안 알라노와 펠리페가 측면에서 힘을 내고 있다.
쇼타와 나카타니 한다의 최종 수비도 안정을 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나고야는 삿포로에 패하며 리그 연패를 당했다. 리그컵에서는 마리노스를 잡고 결승에 갔지만 리그 성적은 다소 아쉽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연패 탈출을 위해 다소 웅크리고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주전 센터백인 미쿠니가 리그 징계로 결장하는 점도 있기에 우치다와 노가미, 시게이로 등이 두텁게 수비벽을 형성할 것이다. 나고야는 리그 3연승 행진이 끝난 이후 다소 주춤하고 있다. 리그에서 별다른 동기부여도 없고 다음 일정이 리그컵 결승이기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할 수도 있다. 펠리페와 우사미, 후안 알라노의 쓰리톱이 홈에서 공격을 주도할 간바가 원하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바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라와 대 가시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라와는 지난 주말 원정에서 베르디에 패했다. 전반전 선발 윙어로 나선 와타나베의 선제골이 나오며 앞서갔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가 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세레소 원정에서 승리한 18위 주빌로 이와타의 승점 4점 차로 추격당하며 강등 가능성이 생겼다. 남은 일정에서 최소 3승 이상을 따내야 자력으로 잔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가시와는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리그 3위인 마치다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겼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호소야 마오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승리하나 했지만 인저리 타임에 허용한 동점골이 아쉬웠다. 그래도 아직 잔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위권 팀 상대로 따낸 승점 1점은 큰 의미가 있다.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다소 라인을 내리고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가시와는 호소야를 앞세운 역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시즌 내내 원정 경기력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구스타프손과 하라구치가 중원에서 공격 전개에 나설 것이고 세키네와 와타나베, 린센과 산타나 등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우라와가 홈에 2점을 앞세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라와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슬랑오르 대 전북 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랑오르는 전북에 이어 조 2위를 기록 중이다. 말레이시아 리그에서 조오르 다룰 탁짐을 위협하는 유일한 팀인데 아츰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무앙통 원정 무승부 이후 세부 상대로 승리했는데 우즈벡 국대 센터백인 에시무라도프가 이끄는 수비가 탄탄했다. 이 경기에서는 조 최강팀을 상대하기에 무리하지 않고 중원의 라인을 내리고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이어서 전북은 리그 잔류라는 중요 목표가 있기에 아체미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다. 하위 스플릿으로 추락한 이번 시즌이기에 이 경기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주말에 준비된 제주 원정을 위해 이승우와 안드리고, 보아탱 등이 엔트리에서 제외되고 박재용과 박창우, 이수빈 등으로 원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몇몇 선수가 제외될 수도 있지만 이영재와 티아고 실바, 권창훈 등의 동행이 유력하기에 교체 멤버로 승부를 볼 수 있다. 문선민이 측면을 돌파하며 홈팀 수비를 무너뜨릴 전북이 승리하고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 현대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상하이 선화 대 가와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선화는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 팀인 조우르에 완패했다. 루이스와 테세이라 등을 앞세워 승리를 노렸는데 전반 이른 시간에 골을 허용했고 3골차로 패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는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페이난두와 아마두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가와사키는 울산 원정을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다음 일정에서 홈에 2점을 살리지 못하고 광주에 패했다. 선제골 허용 이후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상대를 몰아쳤지만 에리슨이 노마크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컸다. 때문에 선두권과 승점 3점 차로 벌어졌고 이 경기에서 승리가 간절하다. 와키자카가 중원에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이고 코바야시와 에리슨이 적극적으로 침투에 임할 것이다. 상하이 선화도 홈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성룽과 쉬아오양 등 최종 수비가
상대의 스트라이커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나가와 마르시뉴 등의 지원 속에 에리슨이 홈팀 수비를 공략할 가와사키가 승리할 것이다. 가와사키 승리를 추천합니다.